오늘 개장전 성공 전략의 귀한 분 모셨어요. 저희가 잠자는 용, 오랫동안 방송을 좀 쉬고 계셨다가 최근에 방송 복귀를 하신 이분을 어렵게 잡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차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략한 인사라도 드릴까요? 네, 오래간만에 머니투데이 방송 복귀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시장 바라보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편안하게 말씀 주시니까 정말 편안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해보죠. 시장의 수급적인 이슈들부터 좀 들여다보면요. 올해 1분기 외국인이 9조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12조 원을 샀죠.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로의 개인들의 애착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수급적인 형태와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셨을 때 전체적인 저희 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도 우위 시장이었고 그런 매도 물량들을 개인들이 좀 쭉 가져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 미 국채가 1.75%였고 현재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과정인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진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레벨업했던 부분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현재 11조를 팔았던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채권과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외국인들 매도 물량들을 개인들이 좀 소화하는 과정이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HTS 잠깐 보시면 네. 개인들,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이 팔았던 물량들을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했냐라고 보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편입을 했는데 수량적으로 봤을 때는 편입 이후에 13% 정도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위 정도로 어찌됐든 코로나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정도 들어와 있는데 크래프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43%. 편입 이후에 대부분 보시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여기 이제 편입한 이후 등락폭을 보시면 대부분 15%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현재는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네. 개인들 좀 편입 종목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개인들은 이런데 외국인들은 어떠냐라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찌됐든 위쪽은 ETF니까 놔두고요. 현대글로비스를 가장 많이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들어오는 지주사 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대오토에버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큰 그림에 있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편입 이후에 16%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은행 업종들이 상이에요. KB, 우리, 하나 25%에서 각각 13%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과 KT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올해 편입한 종목들 대부분 다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주사 전환이라든지 경기 방어주적인 부분들을 좀 편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포트 방어를 충분히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 주시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도 KT나 금융주 얘기 자주 했었습니다만 이런 숫자의 확인이 뒤따르니까 신빙성이 좀 더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에는 또 빅스텝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 수익률 참패 맞은 개인 투자자들을 기사회생 시켜줄 만한 섹터, 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월 달까지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완화하거나 혹은 일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가는데 이 가운데 기관들이 현재 수익률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대한 큰 모멘텀은 어찌됐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 또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건설업종들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린벨트 해제 부분 그리고 증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모델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보다는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금강공업이라든지 삼목에스폼 그리고 현대리바트 이런 쪽으로 건자재 쪽과 리모델링에 관련된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볼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씀드렸는데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를 네. 어찌됐든 빌 게이츠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린 에너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5월에 대한 새로운 정부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 안에서 수혜 종목을 찾는 게 어느 정도는 포트를 관리하거나 수익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가는 좋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원전부터 해서 반도체 장비단도 그렇고요. 지금 뭐 세계적인 주가 기업들의 흐름을 좀 놓고 봐도 발주를 내는 쪽들은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네. 오히려 수주를 받는 장비 업체들은 뭐 램리서치, KLA, 뭐 인피니언 이런 쪽에서는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장비단에서 사실 종목군 많잖아요. 네. 특정 분야, 뭐 공정으로 힌트를 주셔도 되고, 뭐 종목으로 힌트를 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키우는 산업이 비메모리 쪽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 안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DB하이텍, 뭐 신텍, 이스페타시스, ISC까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탐방과 그리고 IR을 쭉 들어보면 이쪽에 대한 캐파 증설과 그리고 니즈는 2025년까지 계속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주가에 대한 수급은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쭉 놓고 보면 반도체 쪽에서 어느 쪽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냐. 메모리 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이슈라든지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6개월 정도 선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선호가 굉장히 좀 강할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어저께 소니랑 TSMC 관련된 이슈도 좀 나왔죠. 그래서 국내 쪽도 아마 키운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을 쭉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쪽 종목들이 다 어느 정도 신고가 부분에 있고 네. 고가 영역에서 매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소재업체 쪽에서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비메모리 쪽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조금 회사에 대한 디테일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한 이후에 결정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냐. 반대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일 것 같아요. 네.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들 하이닉스에 얘기를 네. 하잖아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육성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나 지금으로서는 뭐 가격 부담도 있고 조금 몇 가지 살펴볼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그럼 되려 SK 하이닉스 쪽은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이닉스 향 매출이 많은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도 그럼 같이 메리트 있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종들 매매를 좀 해보시면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적이나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가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는 타이밍에 바닥에서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당사 하전도 연구원도 뭐 삼성전자 이따 나오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투자하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 의사결정 구간이에요. 그러네요. 네, 여러 질문들을 한번 나누면서 또 시장에 대한 어떤 비를 갖고 계신지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이런 쪽이 힘을 딱 받아서 확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테마성 이슈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달 되다 보니까 이게 테마인가 아닌가 혼동도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 뭐 곡물도 되고 금속도 되고 뭐 유기 재료도 되고 여러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챙겨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의 색이 바뀔 걸 대비해서 어찌 보시는지랑 또 그 가운데서 좀 괜찮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지. 에그플레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 짐 로저스 RSCI라는 지수가 있었어요. 커머더티 관련된 펀드에 투자하는 관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뭐 니켈, 아연, 구리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 들어가는 지수가 있었는데 그게 13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업종이 지금 10년 만에 오는 빅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갖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이끌어내긴 했지만 오히려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배급을 만들고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밀 1위. 밀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유가도 미국이고 밀도 미국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시장에 대한 커머더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아, 수혜를 보는 쪽이요? 네. 네네. 아, 저는 공급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공급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올 한 해 적어도 9월 달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이슈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완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니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기업을 과점 세계 매출 1위 이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거든요. 염화칼륨이라고 소금에 대한 원재료를 갖고 가성칼륨을 만들어서 이제 비료에 대한 첨가제를 공급하는 네. 기업인데 원래 비료화학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단기에 뭐 60%, 70%씩 올랐는데 여기에 원천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 매출 1위고요. 매출의 85%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이 염화칼륨에 대한 원재료 수입을 캐나다에서 하고 있어요. 원래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벨라루스까지 원래 걔네들이 수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캐나다에서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전일에 KBS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아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캐파 증설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 4톤에 그리고 이제 중국 공장까지 돌아간다라고 하면 올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업단이 있고 이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진율을 얘네가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 대한 리레이팅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유니드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탄소 배출권 관련돼 가지고 얘네 들어가는 첨가제물이 있거든요. 네. 작년에 매출 비중이 5%였는데 2050년까지 이 매출 비중이 현재보다 한 20배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ESG 관련된 기업에 일부 편입이 된 부분도 있고 작년에 15만 원까지 갔던 게 이 탄소 배출권이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비료에 납품하는 원천 재료를 갖고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는 이격을 좀 줄이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 좀 가져가는 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저희 진만쌤 같은 경우는 유니드로 수익이 낮고 지금 이익을 조금 챙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변동이 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다만 지금 우리 차장님께서는 이 조정이 나올 때 사서 가지고 있는 사업부의 메리트를 길게 충분히 매력 있게 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내가 투자자면 지금 사고 싶고 약간 혹하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과점에 가격 협상력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점유율 확보하고 있다. 뭐 전체적인 스토리가 너무 좋은 종목이네요. 유니드 저희 기억하면서 차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갈게요. 콘텐츠. 와, 넷플릭스가 밤사이에 너무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OTT 흔들리니 그 안에 납품하는 업체들, 뭐 콘텐츠사들에 대한 흔들림이 어제 국내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거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사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차장님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탐방을 쭉 다니다 보면 데스터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경쟁업체가 또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가장 큰 틀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시장이잖아요. 네. 공급자의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원천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SBS나 뭐 MBC나 KBS의 눈치를 봐야 돼요. 얘네들이 틀어줘야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KBS 주말 드라마 줄 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큰 시장이 다른 이제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제작하는 제작사한테 조금 더 퀄리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우리 쪽에 콘텐츠를 줘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보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돈들이 제작사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큰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가 되고 가격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바닥에 있는 시청권자한테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장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고퀄리티의 그리고 여유적인 시간과 그리고 영업에 대한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적인 측면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넷플릭스가 지금 위기니까 오히려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주도권을 콘텐츠사들이 가져갈 수 있다. 네. 매력적이네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좀 제일 괜찮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 뭐, 가까운 얘기로 저희 예를 들어 이제 뭐, 마동석이 나온 저희 그 영화 있잖아요. 범죄도시. 네. 2 다음 달에 개봉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봉에 대한 시기라든지 내용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제작사가 NEW일 것 같아요. 네.
영화와 그리고 드라마를 같이 가져가는 네. 유의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작들을 준비하고 있는 NEW 정도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럼 공략주 가겠습니다. 차장님의 저희 시간 첫 공략주 무엇일까요? 오늘 공략주는 도이치모터스. 최근에 급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틀은 뭐냐면 K카가 시총이 한 1조 6천억 정도 하고 있고요. 롯데렌탈이 1조 5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5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가장 크게 선호하는 브랜드가 BMW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1988년 처음에 국내에 수입차 시장이 열리면서 4개사가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는 수입을 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가 시장 점유율을 70% 정도 갖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성수동에 있는 본사 사업과 그리고 대전, 제주, 원주에 있는 이제 본사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산 재평가만 하더라도 현재 장부가 대비해서는 한 1,500 정도 업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 시장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에 들어온 새로운 정부에서 법인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재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급차에 대한 리스 시장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 BMW, 도이치모터스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원에 있는 이제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데 있거든요. 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고차 매매 단지예요. 여기에 가면 이제 차도 시연해 볼 수 있고 중고차도 볼 수 있고 한 놀이터가 되거든요. 아이들 데려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 부분을 갖고 중고차 플랫폼, 온라인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스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과점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리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쭉 가져간다라고 하면 현재 3,500원 밸류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스토리 잡아주셨어요. 이 흐름 놓고 최근에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스토리에 대해 저희 기대 갖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꽤 긴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이 시간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귀한 얘기로 채워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